오프라인이니까 뭔가 편리했었던 지점과 나쁜 지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른 걸 시도하면서 나쁜 지점들에 대해서 좀 자료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네. The Whole Working From Home Thing이라고 네. 애플 가장 최근 광고일 거예요. 7월 13일인가 유튜브에 공개된 것 같은데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택트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네. 출근을 못하니까 집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네. 거를 애플 기기를 가지고 다 좀 유머러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상황 자체는 모두 불편하다는 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서양 쪽은 더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불편한 상황들을 애플 기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스토리라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정서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애플 기기라면 그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연동돼 있고 진짜 편하고 편리하고 하니까 진짜 편해요. 네, 그 애플이라면 이런 광고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피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미친놈을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주세요. 코드까지. 근데 이런 장소 얘기하니까 정지현 작가님 이번 작업에서 그 모듈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구획을 이렇게 시도한 작업 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구상한 뭐 계기 이런 거야 뭐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저도 되게 좀 운이 좋은 게 제가 지금 3일 빌딩 그 재건축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3일 빌딩이 우리나라로 최초의 이제 커튼홀 방식, 근대 방식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커튼홀 방식이 좋은 점이 안에 파티션을 만들어서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구획화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시대성과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커튼홀은 어쨌든 외벽을 유리로 쓴 거잖아요. 그쵸? 쓰고 쓰는데 그 주어진 공간은 파티션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안방, 부엌 이런 데를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 하는 어떤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건축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 내력벽을 근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리로 해서 커튼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다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차후에 이제 크게 재건축이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많이 이제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은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 계속 그런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그거를 이제 조립식이나 어떤 이런 PF 방식의 건축물들을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가건물이다, 뭐 조립식 건물이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컸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뭐 보금자리 주택 보급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그런 이제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이 다시 또 이제 제정이 되고 다시 또 그게 뭐 SH공사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공간에 대한 구획의 그런 문제라든지 건축물이 양식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재편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재밌는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 하신 김에 사실 저는 이게 앞에는 미디어 아트 위주로 막 얘기했지만 사진도 여기 저는 걸쳐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이 항상 외부로 더 쨍하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출력을 해서 액자에 껴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게 오히려 오프라인 전시를 위해서 그런 많은 비용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괜히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진은 공간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세계 유명한 어떤 그런 사진 상이라든지 프릭스 피텟이나 뭐 이런 상들이 온라인 베이스로 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공통적인 게
그런 공간 체험을 시켜줘요. 그래서 뭐 3D 게임으로 돌아다닐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동선을 제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 속에서 작품을 이제 크게 클릭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외부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라는 게 지금도 저희가 언어보다도 더 많은 이런 그 감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사진의 그 엄청난 그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미지들의 홍수 속에서.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은 거의 다 글을 안 읽고 사진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보는 태도에 있어서 아직은 그런 미디어 베이스 기기나 그런 것들이 재편되는 데는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조금 다행인 거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뭐 컬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정하게 되고 그리고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프린트 퀄리티나 그리고 사진을 보는 이런 그 조도를 맞출 수 있는 형광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급화되면서 앞으로는 그것들이 더 이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면은 실제 우리 집에 뭐 프린트기나 어떤 걸로 사진을 직접 프린트를 해서 뭐 실물들을 보고 또 같이 좀 VR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실 그렇게 사진을 출력해서 한다는 거는 최근에 그 캐논에서 셀피라는 그 요만한 프린트기가 사진 출력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단종됐거든요, 망해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사진을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고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뭐 액자나 어디 꽂아서 이렇게 물질성을 느끼면서 봐야 되냐. 그리고 그게 제 질문이었고 이제 작가님의 답이 사진 작품은 다른 이미지는 그냥 소비해도 사진 작품은 아직은 그래도 그런 물질성이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어떤 작품을 보는 거랑 콘텐츠라고 소비를 하는 그거랑은 또 굉장히 그 별개의 어떤 방식인데 아직은 그 사진을 보는 그 공간 체험, 물리적인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뭐 해외에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뭐 알렉소스나 이런 작가들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전시들을 하고 뭐 기획들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중심 그 목표가 오프라인 전시랑 책이었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진은 조금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수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미지의 물질성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담. 네. 오히려 이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더 그 이미지의 특수성을 상당히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이미지 자체에 관심이 있던 뭐 출판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태 관련 책들 굉장히 많이 출간되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그 연구하는 박사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주로 슬랩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가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되게 많이 하고 사진 전문 작가들이 이제 씨앗을 하나의 뭐 유형학적으로 찍은 것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굉장히 이제 비주얼적으로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소재가 아니라는 걸 감각적으로 아는 거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얘기는 아직 할 수는 없지만 감각적인 걸 알고 있고 그걸 출판업계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판화 작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책 출판이 사실 거의 코로나 때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은 책 소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점에 가니까 그 데이빗 호크니 작품집인데 5장 한정판인 거예요. 교보에서.